새벽 2시 신고 전화 2P.02 사라진 택시기사.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이었다. 영진시는 밤이 되면 유난히 조용해지는 도시였다. 술집 간판도 편의점 불빛도 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선 차들도 새벽 2시를 넘기면 이상할 만큼 힘을 잃었다.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개 셋 중 하나였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영진경찰서 112 상황실에 첫 전화가 걸려온 것은 새벽 2시 3분이었다. 112 상황실입니다. 말씀하세요. 택시기사님이 사라질 거예요.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개인 택시, 차량 번호 47바9216, 기사 이름은 김동식, 58살. 현재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새벽 2시 17분, 영진터널 안에서 사라져요. 신고자분, 성함과 현재 위치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말해도 소용없어요. 신고자분, 저는 그 택시 안에 없거든요. 윤혜린 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녀의 오른손은 신고 접수 화면 위에 멈춰 있었다. 장난 전화라고 치기에는 신고자의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다. 화가 나 있지도 않았다. 겁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술에 취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정해진 문장을 읽는 사람처럼 필요한 말만 남기고 끊었다. 맞은편 책상에서 서류를 넘기던 서도윤 경위가 고개를 들었다. 뭐야, 장난 전화 같습니다.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곧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차량 번호랑 이름까지 말했고요. 시간은 새벽 2시 17분이랍니다. 지금 몇 시야? 2시 4분입니다. 그럼 아직 안 사라졌네? 네. 그럼 일단 확인해. 서도윤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손은 이미 키보드 위로 가 있었다. 영진경찰서에서 장난 전화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술 취한 사람이 욕을 하기도 했고 전 애인의 집 앞에 경찰차를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가끔은 귀신을 봤다는 신고도 들어왔다. 하지만 차량 번호와 이름을 동시에 말하는 장난 전화는 흔하지 않았다. 윤혜리는 차량 번호를 입력했다. 47바9216. 잠시 후 화면에 등록 정보가 떠올랐다. 실제 차량입니다. 사주는 김동식, 1967년생, 개인 택시 맞습니다. 연락처. 등록된 번호 있습니다. 걸어봐. 여보세요? 김동식 기사님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누구세요? 영진경찰서입니다. 지금 운행 중이십니까? 예, 손님 태우러 가는 중입니다. 스피커로 돌려. 현재 위치가 어디십니까? 중앙시장 지나서 영진터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황실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다. 기사님, 통화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영진경찰서 서도윤 경위입니다. 경찰이 왜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확인할 게... 뭐야 이거. 기사님? 미터기가 왜 이러지? 계속 운전하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기사님, 멈추지 마십시오. 손님, 기사님,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손님,
여기 맞아요? 분명히 혼자라고 했는데요? 김동식 씨, 뒷좌석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방금까지 없었는데. 차 세우지 마세요. 그대로 운전하세요. 손님이요? 예. 우산을 펴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요? 예. 기사님, 앞만 보고 운전하세요. 병위님, 말씀하세요. 룸미러에는 안 보이는데요. 뒷좌석에서 물이 떨어져요. 김동식 씨, 제 말만 들으세요. 속도 줄이지 말고 앞만 보고 터널을 빠져나가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비가 와요. 터널 아닙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김동식 씨! 잠깐, 앞에 사람이... 통화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순찰차 보내. 영진터널 양쪽 출구 전부 막으라고 해. 터널 관리사무소에도 연락하고 CCTV 확인해. 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 17분이었다. 영진 2호차, 영진터널 남측 입구 도착, 터널 내 진입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사고 차량 있는지 확인하고 47바 9216 개인 택시 찾는다. 확인. 영진터널은 길지 않았다. 총 길이 684m. 차로는 왕복 2차선. 중간에 빠져나갈 길도 없고 비상대피로도 관리실로 연결될 뿐 일반 차량이 드나들 수 없었다. 남측에서 들어간 차는 북측으로 나와야 했다. 그게 정부였다. 하지만 2시 21분 순찰차가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보고는 예상과 달랐다. 상황실, 터널 내부 확인 완료. 사고 차량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이미 양방향 확인했습니다. 정차 차량도 없고 파손 흔적도 없습니다. CCTV는? 터널 관리사무소 연결됐습니다. 남측 입구 카메라에 2시 16분 42초 47바 9216 진입 확인됐습니다. 출구는? 북측 출구 카메라에는 안 찍혔답니다. 카메라 고장? 아닙니다. 다른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찍혔습니다. 그럼 터널 안에 있어야지? 없습니다. 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생활 17년 동안 이상한 사건은 많이 봤다. 차량이 하천으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집에서 자고 있던 사건도 있었고,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 신고자 옆자리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터널에 들어간 차가 나오지 않았고 터널 안에도 없다는 보고는 처음이었다. 그는 모니터의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26분. 최초 신고로부터 23분이 지났다. 그때 상황실 일반 전화가 울렸다. 영진경찰서 상황실입니다. 저기 영진 개인 택시 콜센터인데요. 경찰에서 김동식 기사님 문의하셨죠? 네, 현재 연락이 안 됩니다. 차량 위치 확인 가능합니까? 그게 좀 이상해서요. 말씀하세요. 기사님 차량 GPS가 방금 다시 잡혔습니다. 위치 어디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응곡 저수지 입구입니다. 터널에서 거기까지 몇 분 걸려? 정상주행이면 최소 12분입니다. 지금 통화 끊긴 지 몇 분 됐지? 9분 지났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쪽 도로가 지금 통제 중입니다. 통제요? 지난달 산사태 때문에 차량 진입 막아놨습니다.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좌표 받아. 형사팀 깨워. 응곡저수지는 영진실 외곽에 있었다. 낮에는 낚시꾼들이 드나들었지만 밤에는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특히 지난달 폭우 이후로 저수지 진입로 일부가 무너져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다.
새벽 2시 43분. 순찰차 2대와 형사팀 차량 1대가 저수지 입구에 도착했다. 무너진 도로 앞에는 통제선과 플라스틱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그 너머 물 한 개가 낮게 깔린 길 끝에 택시 1대가 서 있었다. 47바 9216 김동식의 개인 택시였다. 상황실 차량 발견했습니다. 은곡저수지 입구 통제구역 안쪽입니다. 운전자는? 확인 중입니다. 차량 내부에 운전자 없습니다. 주변 수색해. 확인. 택시는 이상할 만큼 멀쩡했다. 앞 범퍼에는 긁힌 자국 하나 없었다.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다. 타이어도 정상이었다. 하지만 시동은 켜져 있었다. 와이퍼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도윤아. 예, 팀장님. 너 이거 뭐냐? 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터널에서 없어진 차가 왜 저수지에 있어? 그걸 알아내려고요. 기사는 없답니다. 납치? 가능성 있습니다. 차량 문 잠겨 있었어? 아닙니다.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혈흔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자발적 이탈 가능성도 봐야지. 운전존 통화 내용을 들으셨으면 그런 말 못하실 겁니다. 뭐라고 했는데? 터널 안에서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손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며? 네. 그럼 둘 중 하나네. 거짓말을 했거나 중간에 누가 탔거나. 터널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잖아. 현장 감식반이 차량을 살피기 시작했다. 운전석에는 김동식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통화기록 마지막은 영진경찰서 상황실. 조수석에는 편의점 영수증이 있었다. 새벽 1시 38분, 캔커피 하나, 껌 하나. 뒷좌석 바닥은 젖어 있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다. 경위님. 왜? 현장에서 사진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내봐. 윤혜린이 보낸 사진을 본 순간 서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사진은 택시 요금 미터기를 찍은 것이었다. 미터기에는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운행 시간이 남아 있었다. 2시 17분. 요금은 13,020원. 13,020원. 네, 우연치고는 기분 나쁘네. 무슨 뜻입니까? 아까 신고자가 말한 시간 2시 17분, 그리고 요금 13,020원. 주소일까요? 아직은 모르지. 차량 블랙박스는? 메모리카드 확보했답니다. 곧 영상 넘어옵니다. 새벽 3시 11분, 영진경찰서 회의실 모니터에 김동식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은 크게 특별할 것이 없었다. 1시 47분, 김동식은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캔커피를 마셨다. 1시 53분, 택시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지났다. 2시 6분, 백양동 입구에 도착했다. 화면 오른쪽에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저 사람이 예약자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이네. 헛되대?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얼굴이 우산에 가려졌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뒷좌석에 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미터기가 켜지는 소리, 김동식의 목소리. 은곡저수지 입구 맞으시죠? 네. 이 시간엔 그쪽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택시는 출발했다.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는 젖은 도로와 노란 가로등이 반복해서 지나갔다. 김동식은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있었다. 2시 14분, 택시가 영진터널 남측 입구에 가까워졌다. 그때 김동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영진경찰서 상황실에서 건 전화였다. 모니터 속 김동식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기부터 저희랑 통화한 내용입니다. 회의실 안에 모두가 영상을 바라봤다. 영상 속 김동식은 분명 뒷좌석에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 상황실과 통화할 때 그는 혼자라고 말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보지 못했던 걸까? 뒷좌석 화면 없어? 내부 카메라도 있습니다. 같이 재생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택시 내부가 보였다. 운전석에 김동식, 조수석의 빈자리, 뒷좌석,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잠깐, 다시 돌려봐. 네. 영상은 다시 2시 6분으로 돌아갔다. 전방 카메라에는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택시는 멈췄다. 문이 열렸다. 문이 닫혔다. 하지만 내부 카메라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뒷좌석 문만 혼자 열리고 혼자 닫혔다. 카메라 오류 아니야? 전방이랑 내부가 동시에 오른할 확률은요? 확률 얘기하지 마. 설명되는 거 찾아.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2시 16분 42초. 택시는 영진 터널로 진입했다. 전방 화면에는 평범한 터널 내부가 보였다. 그런데 내부 카메라 화면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치 렌즈에 습기가 차는 것처럼. 왜 이러죠? 저리 키워봐. 경위님, 저 지금 터널 앞인데요. 여기 세우면 더 위험합니다. 그럼 터널 진입하지 말고 우측 갓길로 빠지세요. 영상 속 김동식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계속 앞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백미러를 흘끗 봤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졌다. 손님, 기사님,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손님, 여기 맞아요? 내부 카메라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뒷좌석 바닥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젖은 자국이 천천히 번졌다. 우산을 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보였겠죠, 저 사람한테는. 2시 17분. 전방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두워진 것이 아니었다. 터널 안쪽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영상 속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다. 헤드라이트 앞에는 물줄기가 빽빽하게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우산을 든 여자. 그녀는 택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잠깐, 앞을 사람이... 화면이 흔들렸다. 하지만 충돌은 없었다. 택시는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방 카메라 시간이 멈췄다. 2시 17분 0초. 회의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모니터 속 영상은 멈춰 있었지만 오디오는 계속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그러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사님. 누구야? 내리면 안 돼요. 당신 뭐야? 어딨어? 기사님이 내리면 다음 사람이 타요. 무슨 소리야? 오늘은 기사님 차례예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경찰이랑 통화 중이었는데 끊겼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기사님은 기억 못 하시죠? 뭘? 13년 전에도 여기서 손님을 태웠어요. 무슨 소리야? 그때도 비가 왔어요. 난 몰라. 나는 모른다고. 그때 손님은 내렸는데 집에 못 갔어요. 아니야. 기사님은 그냥 갔고요. 아니야. 난 못 봤어.
그래서 이번엔 기사님이 내려야 해요. 그 언니가 13년 전에 실종됐어요. 서도은은 펜을 멈췄다. 13년 전. 영상 속 여자가 했던 말과 같은 숫자였다. 실종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정확히는 몰라요. 그때 어른들이 쉬쉬해서. 기억나는 거라도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장소는요? 영진터널 근처였다고 들었어요. 서도은은 13년 전 실종 기록을 뒤졌다. 한민정, 당시 19세, 영진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실종일은 2012년 7월 18일. 마지막 목격 장소는 영진터널 남측 버스 정류장.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택시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CCTV도 흐릿했고 당시 블랙박스 보급률도 낮았다. 사건은 장기 실종으로 남았다. 그런데 기록 맨 마지막 장에 이상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실종자 어머니 진술. 읽어봐. 민정이는 그날 택시를 탔다고 했다. 전화통화 중이었다.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사님, 여기 아닌데요? 였다. 김동식이 그때 운전했는지 확인해. 당시 개인 택시 영업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바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김동식이 13년 전에 같은 차량 몰았나? 아닙니다. 지금 차량은 6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당시 운행 기록, 보험 기록, 교통위반 기록 다 뒤져. 드은아. 네. 너 지금 김동식을 피해자로 보는 거야? 용의자로 보는 거야? 둘 다요. 근거는 오늘 신고자는 김동식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속 목소리는 김동식이 뭔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귀신이 복수했다는 말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럼? 누군가 13년 전 사건을 알고 있고 김동식을 특정해서 불러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위님, 왜 아까 최초 신고 전화 발신 번호가 확인됐습니다. 공중전화? 아닙니다. 대포폰? 아닙니다. 그럼 뭔데? 김동식 기사 휴대전화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 시간에 김동식 휴대전화는 본인이 갖고 있었고 우리가 그 번호로 통화했어. 네, 통화 기록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2시 3분, 우리가 김동식한테 전화 건 게 2시 7분. 네, 그럼 2시 3분에 김동식 휴대전화로 여자가 신고했고 2시 7분에는 같은 전화로 김동식이 우리 전화를 받은 거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 통화 몇 호? 정확한 호수까지는 안 나옵니다. 기지국 반경상 103동에서 104동 사이입니다. 근처에 1302호 있겠네. 103동 1302호가 있습니다. 서도윤은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떠올렸다. 13,020원.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택시 한 대에서 끝나지 않았다. 새벽 3시 32분. 영진경찰서 상황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책상의 모니터에는 영진 아파트 103동 위치가 떠 있었다. 서도윤은 출동 지시를 내리려다 멈췄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윤혜리는 본능적으로 서도윤을 바라봤다. 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112 상원실입니다. 말씀하세요.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신고자분 성함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기사님은 이미 내렸어요. 스피커. 당신 누구야? 서도윤 경위님.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거기 계시잖아요. 어디서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다음 사람을요. 김동식은 어디 있어? 기사님은 문을 열었어요. 무슨 문? 13년 동안 닫혀있던 문. 헛소리하지 말고 위치 말해. 박민규 팀장님은 가지 마세요. 가면 또 못 찾습니다. 뭐? 그때도 못 찾으셨잖아요. 박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13년 전 한민정 실종 사건. 당시 초동수사 담당자 명단에 박민규의 이름이 있었다. 그 사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한민정 씨를 말하는 건가? 아니요. 그럼 누구? 이번엔 1302호예요. 영진 아파트 103동 1302호?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왜? 안에서 대답하면 이미 늦은 거니까요. 당신 지금 어디야? 경희님, 말해. 책상 밑에 떨어진 거 줍지 마세요. 서도요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다. 책상 아래 그의 구두 앞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몸을 숙이지 않았다. 대신 윤혜린에게 손짓했다. 윤혜린이 조심스럽게 플래시를 비췄다. 그것은 택시 영수증이었다. 상단에는 차량 번호가 찍혀 있었다. 47바 9216. 탑승 시각 2시 3분. 하차 시각 2시 17분. 출발지 영진경찰서. 도착지 영진 아파트 103동 1302호. 그리고 기사 이름 김동식. 이게 왜 여기 있어? 다음 손님이 탔어요. 누가? 경희님이요. 서도요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책상 아래 영수증은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젖은 종이 위에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다. 천장에서가 아니었다. 책상 밑 어둠 속에서였다. 새벽 3시 35분. 영진경찰서 상황실의 모든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암전. 새벽 2시에 신고전화. 1화. 사라진 택시기사. 김동식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13년 전 영진터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영진아파트 103동 1302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다음 이야기. 2P.02 1302호의 발소리.